어디지? 아, 거기 광주 전남 문화향유 핫플레이스와 다양한 문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문화적 감성으로 꿀잼 도시 광주를 전하는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이제 연말이지만 12.3 내란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문화예술계 또한 다양한 변수 때문에 촉각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올해 문화예술 관련 예산 대폭 줄이거나 흡수 합병되면서 문화계가 더없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 짚어보죠.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왔습니다.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네.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 연말 연시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12.3 내란 사태로 온 나라 뒤숭숭한 이런 좀 연말인 것 같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도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촉각 곤두세우고 있죠? 네, 사실은 TV를 보면서도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어떻게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가 현실보다 실사판 더 영화를 하나 본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2시간 48분짜리 영화를 봤는데 여전히 그 여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어렵고 항상 어려운 이 문화예술계인데요.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는 문화예술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이 광주 5.18 민주항쟁을 겪은 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 들어도 사실은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은 더욱더 가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문화중심 도시 광주,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가 그래서 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가 이렇게 조금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어느덧 2주가 흘러갔지만 여전히 여파는 여진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만 해도 광주에서 그 탄핵 가결이 되기 전까지 예정되었던 공연 몇 개가 취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또 연말 연시라는 이 특수를 누릴 수 있는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끔찍하죠.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도청에 나가고 또 그 집회에 나가면서 문화예술계 또한 시국 선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술 행동을 선언하기는 했습니다. 네. 자,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또 직후에 있었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 정말 이 수상 소감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도 주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힘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걸 새삼 느끼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나마 노벨 수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좀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모두 대한민국으로 집중되었던 순간이었고요. 만약에 그 노벨상 문학상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예술이 아니었다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해괴한 사태가 작은 반도 국가에서 일어난 정치 싸움으로 그냥 치부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술이나 문학이라는 이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했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우리를 이끌었고 45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라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정치, 경제 많은 부분에서 리더들이 그리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에도 예술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문학은 국민들의 삶을 보살폈습니다. 그렇기에 위기의 시대일수록 문화예술가들이 해야 할 영역들이 넓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마저도 참 어려운 지금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본이 투여된 대형 공연 행사들은 이 자본을 뒷받침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소규모라든지 개인 문화예술가들은 더없이 어려운 지경으로 사실은 분노와 공포심과 두려움이 이렇게 뒤섞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연말 연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현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또는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흡수 합병되면서 상당히 좀 예술인분들이 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윤 정부 들어서 올해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었. 예. 2년 동안 사실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년은 좀 어떨까요? 내년은요? 지금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예.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체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그리고 다른 사업 기존의 사업들이 사라지거나 축소 통합된 경우가 아하, 굉장히 예. 많거든요. 근데 내년도 사실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비상계엄이 언제까지 계속 이런 지경으로 가게 된다면 정치 경제가 흔들렸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는 데가 문화예술계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힘든데 문화 공연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정리가 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는 여전히 그 여파로 그렇죠. 인해서 예. 여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민간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또 기관단체 매칭이라든지 기관단체 주관으로 하는 사업 시행으로 정책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약한 민간예술단체 자생력이 우려가 되고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관단체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문화예술계 목소리를 견제하거나 통제하겠다라는 의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라고 아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원 사업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민간예술단체, 민간예술가 주관이 아닌 기관단체로 선정을 하거나 매칭을 한다 그러면 기관단체에서 어떤 그 선정 기준에 입맛에 있어서 맞는 그런 단체나 예술인들 그렇죠. 그래서 반정부적인 목소리라든지 그런 걸 내는 데는 예. 굉장히 특히 더 어려울 거고 광주 지역은 더없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내년 그 사업 공모를 살펴본 결과 예술가들이 그 표현의 자유를 강제하면서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예. 민간예술단체나 예술가들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목숨줄을 쥐고 있는 총칼의 위협이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 현안을 네. 좀 더 하나 더 짚어볼까요? 네네. 최근에 이제 광주 지역 작가를 중심으로 예술기관 단체장들, 기관장들 좀 임명 투명하게 해라. 누구나 네.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내용의 촉구 서명안을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여기 예. 굉장히 이 코너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랬었죠. 매년 기관 단체장이 선임될 때 그런 우려들을 하는데 특별히 광주 비엔날레하고 광주 시립미술관장에 대한 선임 문제가 계속 문제가 제기가 아하. 됐었어요. 예. 2년 전에 대표 그 광주 시립미술관 관장이 선임될 때도 내정설이 계속 돌았었고요.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올해 그 박양현 대표에서 그 국제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그 1년 더 연장을 예. 하면서 지금 12월까지 임기가 연장 마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좀 담보한 투명한 선임 절차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 시의회에 전달을 했는데요. 네. 지난 4일부터 하루케이 작가를 비롯해서 지역 작가들이 광주 비엔날레 대표와 시립미술관 관장 자리에 첫 번째 투명한 인사 과정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물 그리고 지역 미술계 발전 도모와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인물. 세 번째로는 민주적으로 조직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시스템을 만들 인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작가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라든지 각종 의혹과 주먹구구식 조직 운영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광주에서 과연 광주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이겠느냐 그리고 광주가 얼마나 전문적인지에 대해서 그 자문하게 된다면 예술인과 광주 시민들이 매번 반복되는 미술계 인사의 문제점을 없애고 광주 미술계가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바라는 입장에서 그 예. 서명을 전달하게 그렇군요. 되었거든요. 좀 뭐 광주시립미술관장도 그렇고 광주 이 국제 비엔날레 대표이사도 네. 그렇고 굉장히 좀 국제적인 좀 그 위상이나 네. 포지션에 맞는 그런 분들이 좀 선임되면 좋을 터인데. 아니 광주 국제 그렇지 비엔날레는 않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인 그럼요. 비엔날레거든요. 5대 예. 비엔날레 올해 들어갈 30주년이 정도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자리를 위치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 광주 비엔날레고요. 그리고 광주 시립미술관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내에서 권위 있는 미술관 관장이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인 어떤 국제적인 인맥이라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지역 작가들과 상생하고 광주 지역이 문화예술 중심도시, 문화 중심도시 허브라는 이것을 타당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계속 예. 잡음이 있거나 내정설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그 선임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인물
인물을 그 예. 자리에 관장으로서 선임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사실은 예. 계속 지역에서 상생하거나 지역 작가들이 뭐 조금 더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 주먹구구식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좀 이런 흠집 있는 최소한 네. 뭐 행정기관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네. 출자 출연기관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화예술계만큼 좀 역관제의 폐해를 네. 좀 타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신들, 매번 네, 그 자리 말씀을 나눠 먹기는 좀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발전을 못 하고 있고 광주 비엔날레가 30년이 됐지만도 광주 시립미술관과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국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저희가 예. 지금 노벨 문학상도 배출했고 노벨 평화상도 배출했는데 예. 노벨 미술상이라고 배출 못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역량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적인 명성을 연결할 수 있는 수장 자리가 굉장히 지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지역 작가들이 예. 적극적으로 의사를 그 시와 시장에게 전달을 했던 것으로 그래서 이제 300여 명 이상이 시민들과 작가들이 지금 서명을 받아서 예. 제출을 한 거거든요.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죠. 네, 확정은 예. 아니지만 이 목소리에 제발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적을 해보면 네, 좋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 투명한 후보들이 선임되거나 자천 타천으로 왔을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